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검토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논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치명률과 중증화율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고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행을 극복할 만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위기에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가 안착됐고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이 안정적인 병상 가동률, 일반 병상의 자율 입원 확대 등 의료 역량이 단단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치료제 투약으로 감염 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서 20분의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현재의 유행 상황은 일평균 10,000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이 한 달간 지속되고 있고 이는 지난해 여름철 유행 이전인 2022년 6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최근 3차례 유행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한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안정화된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가 아닌 보건 방역 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또 국민들께 부여했던 방역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자율과 참여 중심의 권고 형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은 크게 4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질병 위험도 감소와 지난 3년여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서 지역사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정책은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합니다. 둘째,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 체계는 계속 유지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아울러 보다 안전한 호흡기 감염병 진료를 위해서 의료기관 전반의 감염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정상화하되 국민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일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합니다. 4월 말로 예정된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 방역 당국 중심의 관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 단계 하향 시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코로나19를 전수보고 대상인 현재 2급에서 표본 감시 대상인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조정하면서 주요 방역 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2단계 조정 시에도 감염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 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지속할 것입니다.
일반 의료 체계 완전 전환에 따라 검사비, 치료비 등은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고위험군 보호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염 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서 검사, 치료비 등 일부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단계 그 조정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기로서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은 3단계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럼 세부 분야별 로드맵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격리 의무입니다. 현재의 7일 격리 의무는 1단계에서 5일 격리 의무로 단축됩니다. 현재 유세종 변이인 BN.1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한국, 뉴질랜드, 일본 등을 제외한 다수의 해외 국가가 5일 의무나 권고로 격리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2단계가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완전 전환됩니다. 다만 격리 의무의 권고 전환은 법적인 의무 해제로서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비감염자처럼 자유롭게 활동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권고되기 때문에 각 학교 및 사업장에서는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자체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권고 전환 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자체 감염관리 지침을 수립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 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 치료체계 안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검사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설치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그리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여전히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 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서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임시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됩니다. 2단계는 진단검사를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흡수시키는 단계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서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하고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2단계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증상이 있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은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 진료입니다. 현재 진단과 치료 그리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여 개소와 재택 치료자를 위한 의료 상담과 행정 안내 센터 운영은 1단계까지 유지됩니다. 2단계에서는 원스톱 의료기관과 같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제도 운영은 종료됩니다. 다음은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준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 지정 병상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완전한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고 의료기관 자율 입원 체계로 전환됩니다. 2단계에서는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가 체계 개편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방안입니다. 먼저 감염 취약시설 보호입니다.
1단계에서는 감염 취약시설 무증상자 선제 검사, 입소자 방역 수칙 등 현행 대응 수준을 유지합니다. 2단계에서도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감염 관리를 위해 최초 입소 시 선제 검사는 유지합니다. 다만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 검사는 낮은 양성률을 감안해서 중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입소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접종력에 따라 제한되는 외출과 외박이 모두에게 허용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방안입니다. 초기에 비해 질병 위험도가 많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은 마지막까지 보호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1단계에서는 현재의 보호자, 간병인 등 선제 검사, 확진자 격리 치료, 마스크 의무 등이 유지되고 2단계에서도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중환자실, 투석실 등 입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제 검사가 유지됩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위해서 모든 확진자는 격리 치료가 권고됩니다. 마스크 권고 전환에 따라 의무는 해제되지만 의료기관 자체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일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지원 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완화해갈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부가 구매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 초까지 국가가 무상 공급 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제약시장을 통한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습니다.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모든 국민 대상 무료 접종 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이후에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원 치료비 지원 관련입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 가능한 방역 재정을 위해 치료비 지원 체계를 조정해 왔습니다. 재택 치료비는 지난해 7월부터 지원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입원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조정까지는 입원 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부터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서 지원 체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감염 취약층을 보호하고 치료비 본인 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중증 환자의 경우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경우에 1단계 격리기간 단축 후에도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액 삭감 없이 현행 체계가 유지되겠습니다마는 2단계 조정 시에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급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 체계의 조정은 시행 이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계 발표 체계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1단위로 코로나19 통계를 집계 발표하고 있는데 1단계 조정 후에는 통계 발표를 주간 단위로 전환합니다. 2단계에서는 사극 감염병으로 조정이 되면서 표본 감시로 전환해서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하고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가 아닌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 현황, 코로나19 검출률 등을 주 1회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이 단계별 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